자, 폴리라인을 연습했지만 그 밑에 있는 프린트 76페이지 밑에 있는 그 P-Edit라는 이거를 활용해서 폴리라인을 수정하기. 여기 보면 조인하고 피트하고 스플라인하고 이렇게만 옵션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수업자료 일자별 수업자료에서 첨부 파일 다운받으신 요 CAD 파일 보시면 연습하는 게 더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다 P-Edit에 대해서 연습하는 내용이에요. 찾으셨죠? 네. 먼저 이 위쪽에 이미지로 이렇게 가는데요. 얘는 왼쪽에 그려진 폴리라인, P라인, 요거를 변경하는데 어떤 옵션? 클로즈 옵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클로즈 옵션을 사용하는데 요거를 여기 여백에서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카피로 이 객체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카피로 갖다 놓고 P-Edit 들어가서 이 클로즈 옵션을 쓸 거예요. 일단 카피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피해 놨어요. 자, P-Edit 단축키 P 엔터하고 오브젝트 셀렉트라고 제가 써놨죠. P라인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옵션을 써볼게요. 자, P-Edit 갑니다. P 명령행에서 폴리선 선택 또는 요때 폴리라인 객체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옵션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클로즈는 우리 명령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닫기. 그래요. 닫기. 요거를 선택해 줄게요. 그랬더니 폴리라인이 이렇게 닫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ESC 누르고 뭐 종료하셔도 되고요.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종료해도 되고요. 그 밑에 그림은 반대 영상이에요. 자, 이렇게 닫힌 폴리선 객체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 객체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또 놓을게요. 카피해서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놨어요. 역시 P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오픈 열림 그런 것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P 폴리선 객체 또는 해서 이 폴리선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옵션을 관찰해 볼까요? 열기 있죠? 열기 O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위에 닫히기 연습할 때처럼 이렇게 폴리선 객체가 열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그 밑에 조인을 보는데 이거 보기 전에 이 객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관찰을 합시다. 자, 일단 이건 종료하고 이렇게 폴리선 객체가 하나 있고요. 이 밑에는 요거는 그냥 라인 객체예요. 이거를 굳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폴리선 객체로 이렇게 하나 있는데 얘는 성질이 다른 라인 객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P 명령을 실행하고 폴리선 객체 또는 할 때 요 라인을 선택해요. 그러면 명령에서 뭐라고 뜨냐면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요럴 때 yes를 선택합니다. yes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옵션을, 조인 옵션을 선택하고 이 폴리선 객체를 또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 2번 해버리면 얘네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P 엔터하고 이 라인 객체를 먼저 선택할 때 폴리선 객체로 전환하시겠습니까? 그런 명령형의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join 옵션을 사용하고 이 폴리선 객체를 클릭한다. 그리고 엔터 2번. 자, 해볼게요. P, 이거 카피해서 놓고 합시다. 원본은 안 건들고, 이렇게. 자, P, 자, 밑에 있는 라인 객체를 클릭했어요. P-에디트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yes가 꼭새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엔터 한 번 더 해서 받아요. 그리고 옵션이 join 옵션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join. 그래 놓고 이 폴리선 객체, 라인 객체도 같이 선택을 하세요. 두 개의 객체를 같이 선택하세요. 결합하려고 하는 두 개의 객체를 다 선택했으면 엔터 2번.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밑에 있던 라인하고 위에 있던 폴리선 객체하고 두 개가 합쳐졌죠. 오케이. 요게 되셨으면 성공하셨고요. 이거는 앞서 그 P라인 할 때 위드 값 폭을 이용해서 폴리선 객체를 그려 봤었지만 P-에디트를 통해서 아차차 내가 여기다가 폭을 줘야 되는데 폭 주는 걸 까먹었다.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단 요 객체를 카피해서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P-에디트를 실행하고 오브젝트 셀렉트하고 옵션 위드를 갈 거예요. 위드를 갈 건데 어느 정도로 가 볼까요? 한 5 정도로 위드 값을 가 볼까요? 자, 갑니다. P2 폴리선 객체를 선택했어요. 폭 W 있죠? 클릭. 자, 새 폭을 지정. 근데 명령행을 잘 보시면 전체 세그먼트에 대한 새 폭이에요. 전체 세그먼트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꺾이는 지점, 꺾이는 지점, 꺾이는 지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를 이 상태들을 다 세그먼트들이라 이야기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폭을 갖다가 우리는 5로 명령행에 입력합니다. 5 엔터. 싹 두꺼워졌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종료. 이 밑에 거는 제가 바로 그 뭡니까? pit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 여백으로 그냥 놔두면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실행된 결과도 옆에다가 참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뭐냐면은 핏은 이 곡률들을 서로 맞추면서 곡률을 이렇게 맞추면서 가는데 밑에 스플라인하고 좀 비교가 될 필요가 있어요. 핏의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세그먼트 각 점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핏이 안 좋은데 하여튼 뭐 점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유곡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요 밑에 있는 스플라인 개념은 세그먼트가 곡률에 영향을 주는 것 뿐이에요. 요 두 가지를 먼저 구별하시면서 하나씩 옵션을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예시로 놔둔 요거는 클릭 선택하시고 지우세요. 여기다 연습을 바로 할 거니까 클릭 선택하고 지웠어요. 자, 그러면 P2 엔터 합니다.
폴리선 객체를 요 준비된 세그먼트가 꺾인 노란색 요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옵션에서 핏 맞춤이죠. 맞춤. 한글로 이야기하면 맞춤이죠. F 요거 클릭하시고 또는 F 엔터 하시고, 어머, 바로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스플라인으로 이 객체 변경시키는 걸 해볼게요. 엔터 한 번 더 해서 종료했고요. 요거 연습하기 위해서 명령행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시로 그려진 이 스플라인은 선택하고 지웁니다. 준비되셨죠? 자, 역시 PE. 자, 폴리선 객체로 각진 세그먼트 얘네들을 선택합니다. 옵션에서 뭐로 간다고요? 스플라인, 그죠? 스플라인 클릭했어요. 아, 요렇게 변형이 됐나요? 그죠? 자, 요거 엔터 한 번 더 해서 종료하고 딱 클릭해 보시면 왼쪽에 있었던 것처럼, 왼쪽에 있었던 그림처럼 요 세그먼트들이 요렇게 포인트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찾으셨죠? 자, 내가 요 포인트를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요 포인트를 클릭해 가지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 당겨 가지고 스플라인의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포인트만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클릭해서, 아이고, 클릭이 안 됐구나. 클릭해서 요렇게 직교가 켜져 있어서 요렇게 좀 당겨 봤어요. 와, 이 포인트가 이동되면은 역시 이 스플라인이 변형이 되는 세기, 변형률이 좀 틀려지죠. 위에 거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핏으로 갔을 때 거. 핏은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세그먼트 지점을 통과하는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점을 역시 클릭해 가지고 움직여 볼게요. 엄마야, 그죠? 확 바뀌죠? 자, 이 두 가지의 성질이 잘 이해되셨나요? 네. 이 다음에는 이제 그 점 버텍스라는 거를 변경하는 거를 좀 할 텐데, 이 위에 것들도 P-에디트에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관찰하면서 이거 뭐하러 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도 폴리라인을 이렇게 변형을 하는 방법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한번 해보는 것과 나중에 필요해 가지고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변형해야지 모르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찬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잘 읽어야 되는데요. 먼저 요 객체에다가 제가 점 기능을 이용해서, 포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놨어요. 사실은 그 포인트 기능으로 표시가 잘 안 되니까 라인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표시가 여기에도 나와 있죠. 요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에디트 버텍스라는 것을 이용할 때 요거를 좀 할 겁니다. P-에디트 해가지고 오브젝트 셀렉트 하는데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옵션으로 간다고 했어요? D-커브. 커브를 단순화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커브라는 개념은 이런 것만 커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만을 커브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죠? 각진 경우도 커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디트 버텍스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버텍스라는 거는 무엇이냐? 아까 꼭지점이란 표현을 세그먼트에서 했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이 버텍스도 이런 꼭지점으로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용어들이 좀 복잡하지만 꼭지점, 버텍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 버텍스가 지나가는 지점마다를 어떤 것으로 또 바꿀 것이냐 선택을 또 해요.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 요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 요렇게 내가 지정을 해준다. n, next, next, next. 특정한 지점 구간에 버텍스들을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리고 go 버튼, 실행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단순화 되겠죠. 개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 p-edit 단순화를 시켜 볼게요. 일단 얘는 지우시고 카피해서 연습 파일을 이쪽에 똑같이 갖다 놓을게요. 자, p-edit 갑니다. 폴리선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옵션을 뭐로 간다고요? 비곡선화. D 커브가 비곡선화. 한글 버전에서는 비곡선화. D 엔터 요겁니다. 찾으셨죠? 클릭했어요. 그러고 뭡니까? 그 에디트 버텍스로 가는 거는 정점 편집 옵션의 E 인셈이죠. 찾으셨죠? 요거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점 표시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가지 마시고 뭐를 한다? 이 그 정점들을 어떤 스타일로? 직선화로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스트레이트. 직선화로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어느 구간까지 가야 될까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 N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그 왼쪽에 표시한 X 표시한 위치까지를 한번 넥스트 다음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요 점 버텍스 표시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다음 눌러볼게요. 버텍스의 위치들이 이동이 되죠. 다음 누르면. 그러면 요렇게 클릭해서 여기쯤까지 왔을 때 진행 go 이제 실행해라. go G 진행 클릭 단순화 됐죠. 성공하셨죠? 자, 저만 잠깐 한 번 더 정리 차원에서 보여드릴게요. p-edit 가서 폴리선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다? 정점 편집이다. 그죠? 응? 잠깐. 아, 그 비곡선화 먼저 했어야 되죠. 순서 내가 틀릴 뻔. 비곡선화 D를 먼저 선택하고 그 방식이 뭐냐? 정점 편집. 정점 편집 요걸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의 위치를 표시하는 요 X 표식이 나올 때 어느 구간까지 내가 할 것이냐 다음 눌러가지고 직선화 또 선택 안 했네. 요렇게 해놓고 순서는 좀 그렇지만 직선화 해놓고 진행 고. 다시 보여줄게요. 참 이거 순서가 저도 헷갈렸는데 자 요렇게 선택해 놓고 비곡선화 D커브 가고 그 다음에 요거 정점 편집 갔다가 이거를 직선화 한다. 요 상태에서 순서대로 이제 그 뭡니까 어느 구간까지 내가 그 비곡선화이면서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갈 것이냐. 똑같이 가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잡아볼게요. 그러고서 이제 이거 다 선택이 됐으니까 이제 실행을 하자. 진행, 고. 그죠? 자, 엔터해서 종료했어요.
ESC. 아따, 잠깐 식은땀 났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역시 D커브예요. 비곡선화예요. 비곡선하고 에디트 커브고 스트레이트고 넥스트 해서 고 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완전히 그 여기까지 이렇게 버텍스 선택하는 지점이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진행해 버리면 얘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연습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P-에디트에서 폴리라인은 변경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연습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요 P-에디트는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익스플로드는 사실 그 블럭이나 P라인이나 요런 것들을 분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분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더 분해할 수가 있냐면 치수 객체 있죠. 치수 객체들도 다 분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거 익스플로드 개념으로 요거 치수 객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관찰을 해 보도록 할게요. P라인 블록 포함. 이 예제 파일에서 그대로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클로즈 맨 위에 오브젝트 요거 선택하고 클로즈 옵션으로 이렇게 닫아 놓은 P라인이 있죠. 요거를 익스플로드로 먼저 분해해 볼게요. X 엔터. 이 P라인 객체를 선택해요. 엔터. 이러면은 이게 라인 객체로 분해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도면 양식 그릴 때 렉탱글 그려놓고 그거를 뽀개 놓고 옵셋 해가지고 도면 양식 표 만들기 한 것처럼 기억이 되니까 요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도면층은 뭐 그냥 놔두고요. 우리가 dim 명령어로 dim-L 한번 입력을 해 봅시다. dim-L 해가지고 첫 번째 원점을 여기 한번 잡고,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 한번 잡고, 3번 여기쯤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형 치수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dim-L 여기를 클릭, 여기를 클릭. 자, 요렇게 3번 클릭했어요. X 엔터 해봅니다. 그러고서 이 치수 객체를 클릭하고 엔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 한번 관찰을 해 볼게요. 저는 이 치수 보조선을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중인데, 이 객체를 선택하고 보니까 특성창에서 얘를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dim-L, dim linear 명령, 치수 명령을 사용할 때 이런 것이 그냥 뭐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CAD에서는 선, 텍스트 또는 블록 말고 솔리드로 화살촉, 요런 것들을 CAD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블록처럼. 이 화살촉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리드예요. 자, 이건 솔리드. 그런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도면을 작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참 이거는 다 분해가 된 거지. 이런 객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객체가 있었는데, 내가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이 수치를 잽싸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치로 이렇게 싹 바꿔놓고 퇴근해요. 그런데 그냥 치수에서는 치수 객체에서는 자, 뭐 이렇게 렉탱글이 있다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치수를 넣었을 때 FM으로 이야기하면은 객체를 변형해야 치수 숫자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빨리 퇴근은 하고 싶고 이 치수를 다 뽀개놔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절반 치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런 애들도 싹 지우고 요것도 이제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딱 끊어놔요. 막상 이 CAD 파일을 봤을 때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치수를 넣었구나 하다가 도면을 검토하고 또는 거래처에 이 도면 파일을 보내줬는데 과장님 치수가 틀립니다. 모양이 치수하고 좀 매치가 안 됩니다. 이거 그 객체 위주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맞나요? 치수 위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쓰던 도면 파일을 확인을 해봤더니 dim 아속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걸 다 뽀개놔서 치수를 기입하더라고요. 왠지 그 설계자한테만 가면 도면의 치수 객체가 다 뽀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게 그냥 편집해서 쓰려는 거죠. 원도를 이렇게 변경을 해버려서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 손을 거쳤다 싶은 도면들은 제가 일일이 야근하면서 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또 돗박 쓰면 안 되니까. 아주 죽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방금은 치수 객체를 익스플로드로 뽀겠죠. 근데 변수를 하나 알려드리기보단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따라 하셔도 괜찮긴 한데 이거 외우고 있으면 좀 욕먹을 수 있어요. dim 아속이라는 SSOCK였나? 뭐 여기까지 넣으면 아마 변수가 들어갈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dim a s s 여기까지 넣으면 OC 요게 자동 완성이 되죠. 단축키가 요건데 일부러 요런 거는 제가 안 알려드려요. 세갑 입력에서 요게 0이었던가? 0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요렇게 해놓고 선형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볼게요. 이게 맞네. 자, dim 아속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면은 얘네들이 다 따로 국밥이에요. 다 따로따로 분해가 돼요. 치수 기입하는 상태에서 다 분해가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할 때 정말 안 좋아요. 다시 dim 아속 변수를 저는 2로 되돌려 놨고요.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이런 객체가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치수를 이렇게 넣어 놓고 이렇게 넣어 놓고 요거를 변경하는 방법은 있어요. 스트레치 같은 경우를 어제 살펴봤죠. 스트레치 할 때 이렇게 부분 걸치게 선택해 놓고 엔터, 기준점 대충 잡아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으로 조절해서 뭐 5mm 더 요번에는 짧게 제작을 해야지 요렇게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죠.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요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 다 뽀개 놓고 보는 거예요. 와, 이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익스플로드 기능을 이야기할 때 좀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잠시 한번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익스플로드는 이런 식으로 P라인도 분해할 수 있고 블록 객체도 분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치수 객체도
분해해서 쓰는 사람이 있더라. 요런 거 정도 봐주시고, 스트레치는 한 방향으로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기 반드시 어떻게 셀렉트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크로스 셀렉트. 이거 특히나 스트레치를 알고 있으신데 호에서 여러분이 당황하게 돼요. 자, 이 파일에서 호를 한번 그려봅시다. 아크 명령을 이용해서 3.5로 갈게요. 여기를 첫 번째 점, 여기를 두 번째 점, 여기를 세 번째 점, 이렇게 클릭해서 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 엔터. 그리고 두 번째 점 찍었고요. 세 번째 점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호죠. 근데 그 밑에 라인을 그려 볼게요. 비교로.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딱 찍어 가지고 두 번째 점은 오소 모드 켜 가지고 라인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오소 모드 켜 가지고 요거 100짜리로 한번 라인을 그어 봅니다. 내가 스트레치를 활용할 때 여기 1번 찍고 여기 2번 찍어서 크로스 셀렉트 부분 걸치게 이렇게 선택한다 이거죠. 그래 놓고 기준점을 요런 데 클릭해 놓고 이쪽으로 커서를 X방향으로 오소 모드 켜져 있으니까 제껴 놓고 한 10 요렇게 정해 주면 이 라인의 길이가 균일하게 10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혹시 이거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니까 저는 치수를 찍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스트레치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갑니다. 그래 놓고 엔터. 기준점을 바깥에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 놓고 X방향으로 이렇게 제꼈어요. 10 110이 됐죠. 근데 스트레치를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호에다가 이거 적용을 해버리면 안 돼요. 호에다가 예를 들어 1번 이렇게 잡고 2번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얘를 이 방향으로 옮긴다 그러면 뭐가 변형이 되나요? 반지름이 바뀌어요. 반지름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호의 센터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까지 가는 반지름,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끝점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은 반지름이 변경되는 거죠. 좀 그러면은 요것도 치수를 찍어 놓고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얘는 29.89예요. 스트레치 실행해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두 번째 포인트로 크로스 셀렉트 클릭합니다. 엔터. 기준점은 대충 요런 데 잡아 가지고 이쪽으로 X방향으로 10 반지름이 바뀌죠. 호의 길이를 내가 바꾸려고 해가지고 요 끝점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 버리면 이 반지름 값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 영 엉뚱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할 랜슨 명령을 쓰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랜슨 명령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호의 끝점이 요렇게 호의 방향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그대로 놔두고 호의 길이 요거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요거도 해볼게요. 랜슨 요거 실행하고 옵션에 D로 갑니다. D가 증분인데, 증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실제 증가시킬 수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길이를 늘리려고 하는 실제 수치를 넣어주는 게 증분입니다. 그래 놓고 요거를 한 10 정도 이렇게 넣고 입력하고 원하는 방향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가 10의 길이를 더 늘려서 잡아줘요. 이해되셨나요? 자, 랜슨 갑니다. 요거 하기 전에 dim 아크
요것도 한번 찍어 드리고, 이렇게 호의 길이가 현재는 요거였다는 거. 자, 랭슨 갑니다. D2 직분 길이 한 10 요렇게 넣었는데, 10 한번 넣었는데 75.83이었죠. 현재는 75.83이었죠. 제 거는 요렇게 한 상태에서 방향을 클릭해 주면 85.83 요렇게 얘가 바뀌겠네요. 엔터. 그죠? 자, 이렇게 스트레치를 무작정 쓰시면 안 돼요. 요런 성질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라인 객체라면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라인의 길이를 조절해도 되는데, 물론 라인의 랭슨으로 길이 조절을 해도 돼요. 근데 스트레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으니까, 홀을 갖다가 그냥 바로 늘려버리면 어떤 결과가 된다? 반지름이 변경이 된다. 이럴 때는 랭슨 명령이 더 적합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요런 거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치는 잘못 쓰면은 랭슨 써야 되는 게 더 맞는 경우도 있다. 요런 거를 우리가 관찰을 하기를 바라고요. 브레이크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브레이크도 한번 써 봤어요. 객체를 부분적으로 끊거나 한 점에서 끊기,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단축키 BR 요거는 우리가 써 봤으니까 굳이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이 100짜리 110짜리로 스트레치 늘려놓은 라인에다가 브레이크로 한번 잘라 보자면 BR, 자 이렇게 딱 클릭하죠. 특정한 지점을 클릭하죠. 그래 놓고 자 이렇게 샥 잘라 버리는 거였죠. 이게 브레이크였어요. 그 다음으로 밑에 보면은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는데, 동일선상의 끊어진 라인이라고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된 라인하고 이렇게 된 라인을 조인 연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동일선상이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그린 거는 뭐예요? Y 방향으로 얘네가 수평으로 그려진 선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Y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또는 X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선들이어야 된다. 이런 게 동일선상이죠. 자, 그러면 요것도 연습을 해보자면, 라인을 하나 길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라인을 이렇게 길게 그려 보시고, 이 동일선상으로 또 라인을 그리기가 힘들 테니까 이거 브레이크 명령으로 여기 1번 클릭하고 여기쯤 2번 클릭해서 이 사이를 날려놓고 동일선상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BR 클릭하고 여기쯤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이 상황이 끊어져 있지만 두 선이 동일선상이란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여기 준비예요. 그러면 명령어 J 엔터 하시고요. 요거 뭐 1, 2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두 개를 선택하시고 엔터 해버리시면 둘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갑니다. J 엔터. 자, 요거 클릭, 엔터. 연결됐죠? 그죠? 끊어진 상태로 컨트롤 Z 온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 더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잘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요런 게 또 있어요. 왼쪽에 있는 객체를 선택하시고 얘를 숨은 선으로 바꿔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외형선 객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숨은선 객체예요. 둘이 동일선상입니다. 둘이 동일선상인데 이때 얘네를 조인으로 연결하는데
먼저 선택하는 객체의 특성을 두 번째 선택하는 객체가 받으면서 연결돼요. 아, 그런 셈이에요. 그런 셈이에요. 자, 먼저 선택하는 조인 명령 실행하고 먼저 선택하는 객체의 성질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J 엔터 하고 왼쪽에 있는 수문선을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외형선 객체 선택하고 엔터. 먼저 선택하는 애의 특성대로 연결되죠. 오케이, 좋아요. 뭐 여기까지 해서 이 p-edit부터 이 밑에 것들을 한번 알고 있었던 기능들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관찰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